성별별, 등급별, 생존율을 피벗 테이블로 작성해 달라라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어로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보면 여기 성별별, P클래스별 피벗 테이블을 완성해 주고요. 그리고 해당 내용을 이렇게 출력해 주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이번에는 상관관계를 구해서 히트맵으로 표현해 달라라는 요청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코릴레이션을 구해서 히트맵을 시각화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코드 출력을 실행을 했는데 하얀 배경으로 나오면서 밸류 에러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얘가 만드는 과정에서 스트링트 플롯을 캐스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오류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에이전트는 다시 다른 코드로 한 번 더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했는데 이번에도 오류가 났어요. 뮤티드라는 컬러 맵을 제가 사용하라고 강제를 해 놨는데요. 이 컬러 맵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키 에러가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얘가 에러를 스스로 수정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요런 식의 코드를 만들어서 수행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CSV 데이터 분석 챗봇 이걸 가져와 봤는데요. 이번에 위키독스의 에이전트에 관한 내용을 모두 업데이트를 해 놨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기에 보시면은 도구에서 다양한 도구들이 랭체인에는 인테그레이션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직접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이게 바로 랭체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서드 파티 도구들을 가지고 에이전트라는 걸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 가지 도구 중에서 이 7번에 있는 내용이죠. CSV나 엑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에이전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CSV 파일은 전부 다 GitHub에 올려놔 있죠. 가 보시면은 이 코드들을 직접 돌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눌리면 나오는데요. 제가 지금 현재 패스 캠퍼스에서 강의를 촬영을 하고 이제 강의 막바지에 가면서 에이전트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좀 제작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 에이전트 활용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유스 케이스를 볼 수 있도록 파일을 제작하고 있었는데요. 제작하던 도중에 제가 느낀 점은 이 스트리밋 상에서 여기에 있는 크리에이트 판다스 에이전트가 있어요. 이 에이전트를 가지고 중간 출력을 하려다 보니까 뭔가 어려운 점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는 스트림 파서라는 걸 써 가지고 요 콜백을 달아 가지고 중간 과정을 출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마 무슨 말인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는 예제를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CSV 데이터 분석 챗봇을 스트리밋 상에서 구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왼쪽에 CSV 파일을 업로드하라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요거를 클릭을 해서 titanic.csv를 업로드를 해주시면 준비가 아직은 안 되고 왼쪽 아래에 보시는 데이터 분석 시작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대화를 시작해 주세요. 라는 문구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화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titanic.csv라는 파일은 타이타닉호에 탑승했던 승객의 데이터예요.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라서 그냥 가지고 와봤고요. 여기에다가 행의 개수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행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보면은 코드 출력을 보여주고요. 얘가 어떠한 코드를 실행해서 결과를 얻었는지 알려주고 891개의 행이 있다라고 잘 알려줍니다. 속도도 생각보다 빠른 편이에요. 다음으로는 이제 열의 개수 이렇게 물어보면 열의 개수도 알려주죠. 자, 이번에는 영어로 한번 물어볼게요. What are the columns? 그러면은 이제 한글로 답변을 하면서 컬럼에 대한 종류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처음 10개의 행을 출력해줘. 자, 출력을 해주는데 여기 깔끔하게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출력을 해주죠. 이게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절대 이렇게 깔끔하게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출력을 안 해줘요. 마크다운 형식으로 출력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은 스타일이 많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출력하는 코드를 넣어 놓은 거예요. 이번에는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볼게요. 피벗 테이블을 한번 생성해 달라는 요청을 할 건데 성별별, 등급별, 생존율을 피벗 테이블로 작성해 달라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Give me a pivot table. 한 다음에 gender, p class, I want to know, survivor rate. 자, 이렇게 영어로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보면 여기 성별별, p 클래스별 피벗 테이블을 완성해 주고요. 그리고 해당 내용을 이렇게 출력해 주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이제 나중에 이 출력되는 문구가 싫으신 분들은 이거 얼마든지 생략이 또 가능하게끔 커스텀할 수 있도록 튜닝할 수 있는 코드를 넣어 놨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면은 실행했던 코드 결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일부러 영어로 한번 해 봤는데요. 이게 한글로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려고 일부러 영어로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한글로 답변을 받아봤어요. 당연히 이제 한글로 물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나이가 10살 미만인 어린 아이 중에서 성별별, B클래스별 생존율을 피벗 테이블로 구해줘. 이런 식으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맞는 정답인지 좀 의심스럽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코드 출력을 열어보시면 되는데요. 이 코드 출력에도 이렇게 한글로 주석이 잘 달려 있고요. 먼저 나이를 10살 미만으로 필터링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피벗 테이블을 생성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각화도 잘 되는지 한번 볼게요. Boys and girls survival rate into graphs. 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답변을 잘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지금은 처리를 깔끔하게 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잘 가져와요. 자 결과에 보시면 아주 깔끔하게 들어가죠. 그다음에 제가 행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볼게요. 물어보면 행의 개수가 나오는데 이전의 대화 내용의 이 그래프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원래 기본 그대로 사용하시면은 이 유지가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에 대한 캡처를 떠 가지고 저장을 해서 계속 유지시켜 주도록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드를 열어보면 이걸 실행한 코드도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남자와 여자의 생존율을 그리는데 등급별로 나누어서 그려달라는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add hue라고 해서 P 클래스에 대한 구분을 주라고 해봤고요. 자, 이렇게 구분을 줬더니 예쁘게 나누어서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P 클래스별로 나누어서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상관관계를 구해서 히트맵으로 표현해 달라라는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코릴레이션을 구해서 히트맵을 시각화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코드 출력을 실행을 했는데 그런데 하얀 배경으로 나오면서 밸류 에러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얘가 만드는 과정에서 스트링트 플롯을 캐스팅을 하려고 했는데 얘 이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오류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에이전트는 다시 다른 코드로 한번 더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했는데 이번에도 오류가 났어요. 뮤티드라는 컬러 맵을 제가 사용하라고 강제를 해 놨는데요. 이 컬러 맵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키 에러가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얘가 에러를 스스로 수정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요런 식의 코드를 만들어서 수행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최종적으로 히트맵이 잘 나왔는데요. 결과도 깔끔하게 나왔죠. 여기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얘가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스스로 수정해 나간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수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물까지 잘 뽑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오류 부분들이요. 이 메시지 히스토리에 남아 있으면은 거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오류가 났었을 경우에는 이 메시지를 제거하는 로직을 추가해 줬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행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보면요. 저장을 안 하고 제거를 해 줬기 때문에 이전에 오류 메시지는 전부 다 삭제가 되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성공한 코드만 그리고 그 결과물만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위로 쭉 올려 보면요. 이렇게 내가 수행했던 성공했던 결과들만 이렇게 종합해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CSV 데이터 분석 챗봇을 가지고 한번 분석에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판다스나 매플로립, 시본 코드도 이렇게 작성해 주니까 편한 것 같아요. 나중에 내가 이 코드를 가지고 있다가 써먹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코드로 와서 동작과 관련된 코드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사실 이 크리에이트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에이전트를 쓰게 되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에이전트를 만들어 보실 수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커스텀하게 구현한 부분 제외하고는요. 에이전트를 만드는 코드 쭉 내려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실제 랭체인의 튜토리얼도 보면은 이 크리에이트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에이전트만 가지고 구현이 돼 있어요. 그리고 스트림 및 콜백을 사용해서 출력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 튜토리얼 예제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은 몇 가지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코드 출력을 내가 원하는 대로 구성하는 것도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맵플로립 코드도 이렇게 출력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상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동작상으로는 문제가 안 되고 메시지 하나하나 출력해서 결과물 얻는 거 정도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원하는 이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저장하는 코드나 이렇게 오류가 났을 때 오류 코드를 제거하고 저장하는 코드들 이렇게 커스터마이제이션 구현이 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복잡하지만 약간의 저만의 방식으로 수정을 해 봤는데요. 먼저 에이전트 타입을 툴 콜링으로 바꿔 주고요. 그다음에 프리픽스 부분에다가 내가 원하는 지시사항을 좀 더 넣어 줬어요. 여기에서 몇 가지 코드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이 plt.show를 비주얼라이제이션 코드에 붙여 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나중에 요 코드를 보고 제가 그래프 처리를 해줄 거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몇 가지 팔레트들이 있다면 그런 팔레트들을 비주얼라이제이션 코드를 생성할 때 넣어 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자, 다음으로는 질문 처리 함수인데요. 이 질문 처리 함수에서는 제가 에이전트를 미리 만들어서 세션 스테이트에 저장을 해 둡니다. 그러면 저장된 에이전트를 가지고 와서 스트림 호출을 해 줘요. 원래 쉽게 구현을 하려면 인보크 호출을 해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스트림 호출을 한 이유는요. 이 스트림 호출을 해야지 중간에 툴 콜링 과정을 가지고 제가 커스텀하게 핸들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에이전트 콜백스랑 에이전트 스트림 파서라는 두 가지 모듈이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직접 커스터마이제이션 해서 구현한 코드예요. 코드에 대한 설명은 잠시 후에 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이 스트림을 호출한 다음에 이 리스판스를 받게 되는데요. 이 리스판스에 담기게 되는 스텝이라는 거는 도구를 호출을 하거나 메시지를 생성하거나 각 단계별로 이 스텝에 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 단계별로 넘어온 메시지들을 제가 커스텀하게 구현한 파서를 가지고 넣어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프로세스 에이전트 스텝스를 호출하게 되면은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콜백 함수 툴 콜백
observation 콜백, result 콜백 이렇게 세 개의 함수를 적절한 시점에 맞춰서 호출을 하게 돼요. 위에다가 제가 세 개의 함수를 구현을 해 놨거든요. 먼저 tool 콜백, 그다음에 observation 콜백,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절트 콜백이요. 자, 요거에 대한 내용은 위키독스의 3번 파일에 보시면은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은 스트림 출력으로 단계별 결과 확인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에이전트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 먼저 액션을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액션의 실행 결과를 관찰 값으로 받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최종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파이널 리절트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다시 또 수정된 액션을 실행을 하고 또 옵서베이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가는 겁니다. 결국에 크게 볼 때는 우리는 액션이라는 것과 옵서베이션, 그다음에 최종 결과물인 파이널 리절트 요 세 가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콜백 함수를 만들어서 이 액션을 모니터링하는 나만의 커스텀한 콜백 함수와 그다음에 옵서베이션을 모니터링하는 함수, 마지막으로 파이널 앤서를 출력해 주는 함수를 각각 따로 만들어 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따로 만들어 줘야 우리가 스트리밍상에서 각각의 단계별로 처리를 해 주기가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콜백 함수는요. 툴 콜백은 도구가 호출이 일어났을 때 도구와 관련된 정보들이 넘어와요. 여기에서 도구의 이름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도구에 실행되는 쿼리도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도구 호출이 일어나게 되고 이 도구 호출의 결과값은 이 관찰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옵서베이션 콜백에 관찰되는 내용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도구 호출에 대한 결과가 담겨 있어요. 더 쉽게 설명드리면 만약에 인터넷 검색 도구를 호출을 했다 가정을 했을 때 인터넷 검색 도구와 검색 도구에 입력되는 검색어가 바로 여기에 넘어오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인터넷 검색을 호출하게 되고 나서 인터넷 검색 결과가 있을 건데 그 결과는 옵서베이션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퍼플렉시티와 같은 UX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각 단계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섰었고요. 따로 처리해주는 함수를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파이널 앤서는 리절트 콜백에 담겨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최종 답변은 여기에서 출력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커스텀하게 이 안에 각각의 로직에 맞게 구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구현을 해주신 다음에 에이전트 콜백에 담아서 파서에다가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나는 만약에 이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사전에 구현해 놓은 콜백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쓰실 분들은 그냥 요렇게만 쓰시고 요 파서를 여기다가 넘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각 단계별로 출력만 해줍니다. 출력 결과는 이렇게 아래처럼 시각화 코드가 출력이 되고 도구 호출이 일어나고 실행되는 코드, 관찰 내용, 최종 답변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도구 호출이 일어나면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 구현을 해봤는데요. 먼저 REPL이라고 해서 파이썬 코드를 실행해 주는 도구가 넘어오게 되면은 그 파이썬 코드와 도구의 네임을 가지고요. 제가 적절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코드에 해당하는 부분을 마크다운으로 출력을 해주고 이 도구를 저는 직접 호출을 하게 됩니다. 호출을 하게 되면은 도구 실행 결과가 담기게 되는데요. 이 실행 결과가 만약에 데이터 프레임 객체라면 저는 데이터 프레임 객체를 별도 구분하기 위해서 df in result에 담아주게 돼요. 만약에 데이터 프레임이 여기에 담기게 되면 이 조건문이 걸리게 되겠죠. 그러면 저는 이 데이터 프레임으로 호출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스트리밍상에서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코드에 plt show라는 구문이 들어가 있다면 이건 그래프라는 뜻이겠죠. pi 플롯 안에다가 넘겨줌으로써 그래프를 스트리밍상에서 정상적으로 출력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add message라는 게 계속 들어가죠. 이거는 대화 내용을 기억하기 위함인데요. 이 스트림밋은 대화를 입력할 때마다 페이지 세로 고침이 일어나요. 과거의 대화 내용들을 저장을 해주지 않으면 날아가게 되고 누적이 안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저장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저장을 할 적에 그래프 요소, 뭐 코드 요소, 그다음에 일반 텍스트 요소 이렇게 구분해서 저장을 해줬어요. 자, 이렇게 구분해서 저장을 해줘야 제가 프린트 메시지스를 할 때 이 타입을 확인을 하고요. 적절한 처리를 해서 출력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텍스트라면은 마크다운으로 출력을 해주고요. 피겨라는 그래프가 들어오게 되면은 pi 플러스로 출력을 해주고 그리고 코드가 들어오게 되면은 코드로 출력을 해주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데이터 프레임이 들어오게 되면요. 데이터 프레임으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코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코드를 돌려보시고 분석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만의 데이터 분석 챗봇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에이전트에 총 10개의 파일들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다 돌려보시면은 에이전트를 이해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패스캠퍼스에서 오픈한 레그 비법 노트 강의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패스캠퍼스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해주셔서 저에게 할인 쿠폰을 제공해 주셨어요. 더보기란에 할인 쿠폰 정보도 넣어 놓을 테니까요.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CSV를 가지고 분석하는 데이터 분석 에이전트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